정성국이라는 자가 이 조광한 최고위원의 의총 참석을 두고 어디 감히 이런 막말을 해댔는데, 좌파나 배신자 부역자들은 DNA가 비슷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김민석이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받는 국무위원 자격으로 질문을 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박충건 의원한테 어따 대고 이게 막말을 하면서 고성을 질렀어요. 국회 본회의장에서요. 뭐 싸울 때 흥분하면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뭐 김민석이가 박충건이한테 거의 실신 정도로 두들겨 맞은 겁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듯이 어따 대고를 소리친 것으로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박충건 의원이 지난해 말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 잠수함은 봤냐?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냐? 하자 김민석이가 이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 잠수함에 대해서 알면 아는 체 했겠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루뭉술이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김민석이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말씀하신 핵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핵 전체가 이미 위협이다. 저희는 북핵 전체를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자 박충건이 아니 이렇게 눈구렁이처럼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알고는 있냐. 그러자 김민석이가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능구렁이라는 표현은 취소해달라. 갑자기 핵잠이 능구렁이가 돼버렸어요. 그러자 박충건이 아니 제 질문에 똑바로 답하면 된다. 그러자 아니 이런 인신모독적 표현은 부적절하다. 아니 제 질문에 답해 보라니까. 그거 취소한 다음에 질문해라. 그러자 본회의장에 있던 이미자 의원이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 그 다음에 이제 박충건이 전작권 전환, 3당봉을 들어라. 한미연합훈련 축소, DMZ 관리로 유엔사와 실랑이 벌이고 이게 다 국방력 강화하는 것이냐.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신기 보좌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직격을 했어요. 그러자 김민석이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독을 당장 취소하라. 어따 대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따 대고가 바로 그 대목에서 나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긴급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의원 질의에 어따 대고라고 고함을 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김민석 총리가 우리 당 박충건 의원에게 보여준 말꼬투리 잡기, 오만한 답변 태도. 박충건 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말을 빙빙 돌리면서 오히려 질의를 왜곡하고 말꼬투리 잡기로 일관했다. 능구렁이처럼 넘어가지 말라는 게 하나의 비유지 어떻게 인신모독이 되냐. 그리고 총 대신 3단봉, 한미연합훈련 축소, DMZ법 논란 등 여러 현안을 거론하면서 김정은 신기보좌를 비판한 게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저자세를 지적한 것이지 우리 국군을 비판한 것이냐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총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어따 대고로 운운하며 고함을 친 것은 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지극히 오만한 행태다.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한 김민석은 사과하라. 박충건 의원도 김민석을 향해서 지금 청래와 한판 붙을 생각하느라 국정 운영 아예 생각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 더 주워박았습니다. 야, 박충건 잘하네. 네, 어제 저녁 6시 반 대구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북토크쇼 출판기념회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그 출판기념회에 앞서서 기자들이 뭐 하나같이 대구시장 출마를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대구시장 출마 그런 말 제가 지금 여기서 하면 내가 바로 선거법 위반이 될 겁니다.
출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위원장의 한 측근은 이준석 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 계획을 갖고 있고 만약에 대구 경북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 통합 단체장으로 출마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이준석 위원장은 제가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 참외로 유명한 그 성주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구에서 초, 중, 고, 대학까지 다녔다. 대구는 말 그대로 이진숙의 DNA를 만들어준 곳이다. 어제 출판 기념회에는 한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제 친구 이재만 출마 예비 후보죠. 이제 등록을 했을 겁니다. 출마 예정자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저에게 축사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또 서울 올라오는 시간도 있고 또 제가 여러 출판 기념회나 그 북 콘서트 진행을 보면서 축사가 길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재단에는 최대한 한두 마디만 짧게 하고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한 7분 정도 되더군요. 저도 말을 줄이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다시. 그 영상 제가 여기서 갈라치기 하면 선거 이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영상을 정론유침 4번째 꼭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오세요. 네, 여기 대구 그랜드 호텔입니다. 조금 전 막 손영보 목사님 밖에서 뵀어요. 왔나? 시간 간신히 맞춰서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특급을 부탁.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하신 분들께서는 앉아서 자리.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 종북주사파 싸워 이기고 싶습니까? 선거를 이겨서 종북주사파와 싸워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합시다.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일각에서는 갈라치기가 국민 통합을 저해하니 어쩌니 저쩌니 헛소리들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선거건 갈라치기 안 하는 선거 있어요? 자기가 후보로 나가서 상대방 후보 표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후보 있습니까?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고 나를 찍어야 된다고 갈라치기 하잖아요. 선거는 기본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서 어디를 갈라치기 하느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갈라치기는 저 김정은이를 추종하는 종북주사파 개딸들을 요만큼 놔두고 나머지 전체를 우리 편으로 하는 갈라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저 이재명 일당들은 지긋들 방식으로 갈라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자유파를 내란 세력으로 요만하게 만들고 나머지를 다 지급편이라고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란몰이에요. 그러면 저자들의 내란몰이에 맞서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자들은 김정은의 명령을 따르는 종북주사파 한 줌밖에 안 되는 무리다. 개딸 한 줌밖에 안 되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나머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수많은 국민들이 다 우리 자유파와 함께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갈라치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우리 자유파 진영에 탈을 쓰고 배신자 부역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이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하는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일을 매우 힘든 일,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잃었을 때도 하지 못했던 배신자 척결,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일이 1차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갈라치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해야 된다고 한 두어 달 전부터 떠들어댔어요. 제 유튜브에서.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면, 그런데 이 심장이 축 처져 있어. 싸늘하게 식어 있어.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싸늘하게 식어 있는 이 심장 백날 뛰어봤자 그 피가 저 강원도로 가고 서울로 갑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이 스스로 자기들이 심장이라고 하니 그 심장부터 펄떡펄떡 뛰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시장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소리야, 이런 말이죠. 제가 보기에 이준숙이라는 정치인은 이미 소 잡는 칼이 됐어. 그런데 소청수 같은 국회의원을 자꾸 하래. 닭 잡으라고.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40년 정치 평론하면서 대권 주자가 아닌 사람은 별 관심을 안 뒀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진숙을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 있으니까 앞으로 정치인 이준숙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그 정점까지 도달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준숙도 모를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냥 여러 국회의원, 그것도 월급쟁이 국회의원 같은 거 하나 더 하려고 여기 나온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유우파 10년 동안 고생하고 배신자들, 부역자들,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정말 분통이 터져왔잖아. 이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대구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바로 여러분들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유우파 강성 전사를 대구시장으로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진숙을 거의 벼랑 끝에 막 밀듯이 떨어뜨리듯이 밀고 있는데 아직도 결심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북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진숙입니다는 출판 기념회미 북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예, 박충건 의원의 이 추궁에 말문이 막힌 김민석이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에게 어따 대고라고 정말 막말과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김민석이가 사과를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공방을 일부러 키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유파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이한테 충성하고 개딸들한테 환심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얄팍한 정략적 계산을 하고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다 대고 어디서 뭐 이런 정말 막말과 폭언을 국회의원한테 국회 본회의장에서 쏟아냈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박충건 의원, 김민석이를 매섭게 몰아붙인 박충건 의원은 함경남도 함흥 출신입니다. 북한에서 국방종합대학 화학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국을 향한 전략무기 ICBM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입니다. 이 박충건 의원이 그러다가 2009년에 탈북해서 서울대학교에서 공학박사를 받고 현대제철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다가 우리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로 영입이 돼서 지금 초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인입니다. 자,
이 탈북자들에 대한 이 종북주사파들의 시각이 어떤 것일까요? 자, 종북주사파. 북한 조선노동당을 떠받들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한마디 하는 것을 그야말로 아버지 교시로 여기는 자들이 종북주사파들 아닙니까? 이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체제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이 탈북인들은 이 종북주사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들로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2012년인데 그 당시에 임수경이라는 자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어요. 이 자가 탈북 청년 백요셉이라는 탈북 청년하고 종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백요셉 씨는 이미 그 전에 끝장 토론이라고 TVN에서 한 이 토론회에 탈북자로 패널로 나가고 임수경이도 거기 토론자로 나와서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백요셉 씨가 그 식당에서 우연히 한 서너 명의 그 일행들과 함께 그 밥을 먹고 있는 임수경을 보고 사진을 같이 찍자 이렇게 돼서 사진을 찍었는데 뭐 그 과정에서 뭐 찍은 사진을 삭제하고 막 이러면서 좀 논란이 생겼어요. 예. 그러자 이 백요셉 씨가 농담으로 이럴 때 우리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로 총살입니다. 수령님 명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이렇게 농담을 던졌어요. 그러자 임수경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서 너 누구야? 그러자 백요셉 씨가 선배님 우리 작년에 백지연의 끝장 토론에서 직접 얘기했었잖아요. 전 탈북 대학생으로 나왔었는데 선배님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외고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임수경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야. 알아.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XX들이 굴러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 야, 너 누구하고 북한 인권인지 뭔지 그 이상한 짓 하고 있다지. 그 변절자 XX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 백요셉 씨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 저기요 선배님, 누가 누구를 변절했습니까? 그러자 임수경이가 개념 없는 탈북자 XX들이 어디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기는 거야.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너 몸 조심해. 이게 동아일보 2012년자 보도입니다. 이 종북 주사파들이 탈북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김민석이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향해서 어따 대고 이런 막말과 폭언을 하는 그 저변에 종북 주사파들의 탈북인들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자리 잡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죠. 그래서 김민석이의 이 발언은 매우 심각한 망언이고 폭언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네, 명청대전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박찬대냐 정청래냐 이재명이냐 김어준이냐 갖고 한판 붙더니 그때는 정청래 김어준이가 이겼죠. 그 후에 1인 1표 가지고서 또 두 번째 대전을 벌였는데 그때는 일진일퇴하다가 결국은 1인 1표가 통과가 되면서 정청래가 또 이겼어요. 이제 3라운드가 이 합당인데 합당 가지고서는 이 정청래가 완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합당 완패 직전에 있었던 돌발 사고가 있었죠.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 이게 이재명과 개딸들의 뭐 엄청난 분노를 아마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야, 이거 정청래 많이 컸네. 아예 대놓고 이재명이를 잡으려고 하는 모양이네. 이런 분노가 터져서 결국은 이 합당 문제에서 정청래가 완패를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 명청대전은
제가 보기에 진검승부입니다. 진짜 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특히 근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당무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득구, 친명계 최고위원이죠. 강득구가 SNS에다가 그 전날 홍익표 정무수석과 만나서 들었다고 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그 글에 따르면 강득구가 올린 글은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통합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 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자, 강덕구가 SNS에 올렸다가 잽싸게 삭제를 했는데 그렇다고 남아있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글에 따르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재명이가 아예 합당을 시점까지 정해놓고 전당대회까지 다 정해서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시를 홍익표라는 정무수석이 강덕구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정치 개입입니다. 이것만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들도 뒤늦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었는지 잽싸게 내렸어요. 그 내린다고 없어지냐고 SNS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는 또 국회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국회를 질타했는데 자,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 그것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게 정청래. 그러면 이재명이가 정청래라는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국회 입법 속도가 느려. 그건 정청래한테 좀 제대로 해. 거의 조인트 까듯이 야단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 70여 명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결성했어요. 뭐 겉으로 내건 거는 이재명 공소 취소인데 실제로는 이재명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친명계가 70명이 모인 겁니다. 세를 과시하는 거죠. 집권당에서 대통령 직계가 70명이 모여서 우리 대통령 직계야 라고 떠들어대는 건 망조도 이런 망조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이의 권력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 강덕구가 페북에 올린 글이 심각한 이 범법 행위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홍익표가 언론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관계가 틀렸다. 강덕구 의원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저것들끼리 싸우느라고 지금 정신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옆구리들이 계속 노출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저것들이 싸운다고 우리까지 내부에서 투닥거리고 싸우면서 실제로 저것들이 계속해서 취약한 옆구리가 노출되고 있는데 그걸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 내부가 좀 소란스럽더라도 저게 취약한 옆구리가 노출되는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동혁 대표의 이 행보를 호시우보라고 이름 짓고 싶어요. 호시우보. 호랑이의 눈으로 보고 소의 걸음으로 걷는다. 호랑이의 눈으로 보고 우보, 소의 걸음으로 걷는다. 그러니까 호랑이의 눈, 아주 예리한 통찰력으로 상황을 깨뜨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보, 행보는 신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호시, 우보의 행보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이고 있다. 자, 그럼 장동혁 대표의 호시, 도대체 장동혁 대표는 호랑이의 통찰력으로 뭘 보고 있냐? 6.3 지방선거 승리, 총선 승리, 대선 승리로 정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가 바라보는 호시입니다. 이걸 향해서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는 어제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정치쇼에 출연을 해서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계엄, 탄핵, 절연, 윤어게인, 부정선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당대회 이전부터
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여러분들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애매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온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또 질문하는데 내가 그때마다 이걸 설명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미 내가 다 입장을 밝혔으니 그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 자, 제가 이해하는 바 장동혁 대표의 이 사안들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내란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왜 내란이냐. 따라서 탄핵은 절대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의리를 지켜야 해요. 나 면회하겠다. 부정선거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지 않냐. 개선해야 된다. 제가 이해한 바로 이 사안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그동안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도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선거에 이기려면 이재명 정권과 싸우려면 유능한 방식으로 어젠더를 던져야 한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우리와 함께할지 입장을 밝혀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장동혁과 함께 하겠다고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국민의힘을 이끄는 장동혁과 함께 가는 것. 장동혁과 국민의힘에게 힘을 보태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게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 아니냐.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언어, 최선의 방법으로 이 현안들에 대해서 그동안 내 입장을 수도 없이 말을 해왔다.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자꾸 의제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자유파 진영의 분열의 요소로 될 것이다. 예, 어제 이 방송에서도 장동혁 대표와 저의 관계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고 박사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작년 전당대회 끝나고 유튜브 촬영할 때고 그 이후엔 따로 만나거나 소통할 기회가 없었다. 당내 여러 문제가 있을 때 당 지도부나 다른 분들과 여러 고민을 함께한다. 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를 따로 만난 적 없고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특히 이 고성호 TV를 많은 언론인들이 보고 있다고 하니 장동혁 대표와 저를 어떻게든 엮어서 공격하려고 하는 가망 없는 시도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나가면 그야말로 가짜뉴스 괴담 유포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대로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우리 자유파 유튜브 전체가 공동으로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서 대담한 적이 있어요. 저 혼자 따로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따로 만난 적 없고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황당한 가짜뉴스 괴담 가지고 저를 공격하고 장동혁 대표를 공격한다면 여러분들 가짜뉴스 괴담 유포에 대한 사법적 책임까지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경고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선거 이기고 총선 이겨서 정권 가져오는 것이다. 또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번 선거 공천의 컨셉은 뉴페이스, 뉴스타트다. 뉴페이스가 등장해서 함께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면 서울시장 누가 되든 활용점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여전히 사설로 국민 눈속임 연극이었다. 이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보수위장 족벌 언론들이 또 한동훈 배신자, 기회주의자 이 부역자들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도가 중요한데 왜 강성 보수한테 끌려다니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세훈이한테 보수위장 족벌 언론들한테 기회주의자들한테 당내에 기회주의자 다선 의원들한테 묻습니다. 자, 당신들은 그러면 중도만 취하면
우리 자유파 이른바 강성 보수 세력은 다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진짜로. 아니지 않냐. 당신들이 중도 할 때는 늘 전제가 자유파를 전제로 하고 이른바 강성 보수 세력은 우리 편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여기서 더 나가서 중도 끌어안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당신들이야말로 두길보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제 장도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 강성 보수 자유파 버리자고 했냐. 강성 자유파야말로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중도 버리자고 했냐. 이들과 함께 단일 대우를 결성하고 나서 중도로 확장해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왜 이게 두길보기냐. 니가들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데. 오세훈이가 이런 보수위장 족벌 언론이 해왔던 중도물리를 똑같이 다시 되풀이하고 있어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치를 다 보듬어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과욕이다. 아니 보수 자유파와 중도라고 하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치를 가진 세력이 있다고 치면 그 두 세력을 다 함께 안고 가는 것이 선거지. 니는 안 그래 그러면? 오세훈. 장도혁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 저희 고선거TV에 사실은 고정 패널로 나오다가 또 정치적 상황이 좀 급박해지면 또 정치 현장에서 열심히 뛰다가 또 저희 고선거TV 방송에 나오다가 한 아주 우리 동지입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저희 고선거TV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비로소 나라의 위기적 상황을 깨닫고 거리로 나왔던 분들, 이분들을 무명용사, 의병으로 표현하고 싶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이순신 장군이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에 공감하고 느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한 것이다. 그분들이 역사를 바꾸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좌파들이 이정현 공관위원장 임명 소식이 보도되자마자 이정현 위원장한테 또 윤어겐, 전륜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들이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을 맡는 동안은 정치 현안에 대한 공천 이외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 앞으로 지켜보시라. 공천으로 혁신을 보여드리겠다. 제가 어제 영상 메시지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천, 이정현만큼 잘할 사람 없다.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초이랑님, 전라도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친박계, 배신하지 않은 이정현 공관위원장 믿고 응원합니다. 이사비우님, 이정현 대표님 영원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나라사랑 뜻을 실천할 거라 믿습니다. 세용지마님, 그동안 이정현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볼 때 그 누구보다도 신뢰가 갑니다. 엘리카님, 느림의 미학이 왠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확고함처럼 느껴집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바로 그런 분이죠. 공관위원장 역할 잘 해주시길 믿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님, 조이, 이걸 합쳐서 조이라고 그랬네요. 즐긴다. 조이. 좋다. 조이. 조는 조정훈, 이는 이정현. 네이밍을 잘하셨네. 조이. 두 분의 위원장님들 활약으로 6.3 지방선거 압승 후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온리야야님, 고 박사님 이정현 위원장 응원하되 혹시 앞으로 잘못하는 게 있으면 비판도 해야 할 듯합니다. 당연하신 말씀. 이정현 위원장이 잘못하면 더 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겠습니다. 배현진 징계 문제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어서 이게 한동훈 계보원들이 모여서 한동훈이 쫓겨나니까 그 자리에 배현진이를 올렸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배현진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당원권 1년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인데요. 이 중징계의 직접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듣기 싫은 소리 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당사자도 아니고 그 당사자의 이 가족 중에 미성년자 자녀의 사진을 올려서 그 아동의 그 명예를 훼손했다. 초상권을 침해했다. 사실은 저는 아동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1년이든 3개월이든 또는 3년이든 3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은 유지합니다. 그 이외에는 당의 어떠한 당직이나 주요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는 거니까요. 서울 시당위원장 자격이 박탈됩니다. 1년 동안. 당연히 서울시당위원장이 뭐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원천 차단됩니다. 윤리위원회는 이 소명 과정에서 배현진이 자신의 윤리적 책임을 인정했다. 또 사과 의사가 있고 재발 방지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현진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 표명을 하려고 했으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동의하기 어렵다. 공개적으로 하면 될 일이지. 그래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소된 4건 중에 한 건이 그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배현진이 페이스북에 천박한 김건희, 굴러들어온 지질한 장사치 등의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그 아내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매우 공격적이고 과도하고 혐오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경고라는 경징계를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내렸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중에 우리 당 가장이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쓴 데 대해서도 주의 촉구를 권유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한동훈의 제명과 관련된 입장문을 내고 그것을 강요했다는 징계 요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서 판단을 유보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저는 매우 합리적인 그런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당원권 1년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이 나온 직후에 배현진이는 소통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다.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 저는 어제 배현진의 이 기자회견 발언이야말로 제명시켜야 될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원권 1년 정지로 징계가 끝납니까? 앞으로 배현진이가 무슨 짓을 해도 당원권 1년 정지됐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죠.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곧바로 장동혁 지도부를 공격을 해대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2당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징계 사유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제명에 해당되는 중징계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장동혁 지도부가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요? 당이 그렇게 사당화됐습니까? 한동훈이 때나 그랬지. 지금 당동혁 대표, 당동혁 지도부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당무감사위도 완전히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장동혁 지도부가 다 숨어서 뒤에서 공작하듯이
중앙윤리위원회를 완전히 이걸 희화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지는 이런 게 공천권인 것 같아서 이러지만 지금 배현진이 공천권 누가 겁냅니까? 그리고 공천권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공천은 누가 합니까? 공관위원회가 안을 올리고 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하는 겁니다. 서울시당위원장 따위가 무슨 공천권이 있어요? 지그들끼리 하는 말이지. 아니 서울시당위원회가 무슨 공천권이 있냐고. 지가 서울시당위원장 이름으로 공천권을 발부합니까? 이거야말로 당의 공식기구를 전부 다 부정하고 이 당을 사당화하겠다고 하는 한동훈 똘마니들의 속내를 여실히 보여준 거 아닙니까? 서울시당위원회 따위가 서울시당위원장 따위가 무슨 공천권이 있다고 그걸 박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를 비겁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사실상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동혁 지도부가 저 배현진의 손발을 1년간 묶어서 이 과대망상도 이 정도 되면 정말 약이 없네. 서울의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하고 이미 중앙당은 50만 명 이상은 중앙당에서 공천을 직접 관리한다고 발표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전국에 50만 이상의 자치단체가 14개 됩니다. 그리고 서울만 하더라도 송파구청장, 이게 송파구가 가불병으로 있어서 한 70만 되지 않아요? 강남구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건 50만 이상 단체장 공천을 중앙당에서 한다는 일반 원칙이 세워졌는데 서울이라고 예외로 해줍니까? 자신들의 사천을 관철하려는 속내를 한동훈이가 하니까 장동혁도 그럴 거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당 안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겠느냐.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어떻게 배현진의 이런 정말 막말 폭언을 그냥 보고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다음권 1년 정지의 사유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심각한 해당 행위 아닙니까? 저는 어제 기자회견의 발언을 근거로 다음권 1년 정지보다 더 무거운 징계, 저는 제명에 해당되는 중징계를 엄중하게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웃기는 일이 어제 있었어요. 국회 소통관에서 배현진이가 기자회견이랍시고 하는데 한동훈이가 거기 배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현진이가 기자회견하고 내려오자 뭐 둘이서 뭐 포옹을 하면서 뭐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따르는 한 줌의 윤 어게인 당권파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윤 어게인 당권파라, 한 줌의 윤 어게인 당권파라고 비하하면서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정당으로 만들고 있다.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이런 숙청 행진은 없었다. 그러자 이 송파 남매로 알려진 그 박정훈이 이자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징계하는 건 단순한 자해극 해당 행위가 아니라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훈 이자가 고성국 징계에 대한 보복이자 서울시당의 공천권을 빼앗기 위한 찬탈 행위다. 현 지도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아니 나를 징계한 것에 따른 보복이 그렇게 겁났으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았으면 되지.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한가 합니까? 장동혁 체제가 들어선 후 당은 윤 어게인 세력의 포획돼 분란이 이어졌고 정부와 야당은 우리 당을 없는 당 취급하고 있다. 아주 교활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자가 그래도 무슨 언론계 출신일 텐데 어디서 거짓말하는 것만 잔뜩 배웠나 봐. 자, 정부와 여당,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정청래 누가 없는 거 취급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없는 자들 취급했잖아요. 밥 먹으려면 너네끼리 먹어라. 지도부 총사퇴는 물론이고 제정신이 아닌 윤리위원장을 임명해
당을 파국으로 먼 장동혁 대표는 제명돼야 한다. 제정신이 아닌 윤리위원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윤리위원장을 임명한 장동혁 대표는 제명돼야 한다 그랬어요. 이자 또한 배현진이와 같은 수준의 막말과 폭언을 내뱉어서 이자의 말 그대로 해당 행위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이적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박정훈의 이자도 배현진이하고 같이 묶어서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안 하면 당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안과 미래의 국회의원 22명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당원권 1년 정지라고 하는 징계를 최고위원회에 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지 말고 중단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윤리위의 결정이 났지만 최고위가 최종 의결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되지 않으니 계속해서 배현진이가 이른바 지긋들이 얘기하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뭐 여기에 뭐 이런저런 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뭐 이름을 얘기하는 것조차 시간 아깝습니다. 이 댓글창에 양양자가 고성국이하고 전환기를 뭐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제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양양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잽이 같아야 싸우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한 공격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제정신들인가 싶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국민 다수다. 그런데 기성 언론이, 족벌 언론이, 좌편향 언론이 이 윤어게인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아주 작은 강성의 극우 목소리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덮어 씌워놨다. 이렇게 프레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문제의식이 건강해도 이렇게 덮어 씌운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놀게 되면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지 않냐. 내가 이 점을 강조한 것이지 윤어게인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해서 자유파 진영의 여러 유튜브나 여러 사람들이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을 공격하고 있는데 공격 포인트가 크게 두 개인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대자유총에서 2시간 넘게 생방송으로 한 영상인데 그 영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중에서 딱 집어서 윤어게인 문제와 부정선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을 공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윤어게인 관련해서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그 발언 중에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시작한 부분이 있어요. 요것만 딱 따가지고 윤어게인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앞뒤 다 자르고 악마적으로 편집하면 정말 성인들도 패는 막말한 것처럼 편집이 되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무슨 성인은 아니지만 저는 한 번도 자유파로서의 이념적 정체성이나 정치 노선을 포기한 적이 없는 젊은 청년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민수를 욕하려면 김민수가 대자유총 토론에서 한 2시간짜리 동영상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관련 부분은 좀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욕을 해도 욕을 하고 비판을 해도 비판해야 되지 않냐.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로 시작되는 이 대자유총 토론회에서의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그 부분을 제가 원문 그대로 4분 40초
정도 되는 양인데요.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도 김민수 최고위원을 욕하고 비판하시려면 하십시오. 그리고 김문수 최고위원과 공개적으로 토론을 다시 요청하십시오. 근데 이걸 보시면 김민수 최고위원의 본뜻이 그게 아니구나. 지금 자꾸 김민수 최고위원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좀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자, 김민수 최고위원이 우리 대자유총 주최한 공동생방송에서 한 윤 어게인 관련 영상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당이 윤 어게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이제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대다수는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정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도 그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약 52%까지 상승했던 지지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래 새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자유대학 집회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호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구호를 뛰어넘어서 실천을 우리가 해내자. 이루려고 했던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 남은 그림을 그려내자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어게인 세력을 절연하지 않는다면 장동혁도 없다. 김민수도 없다. 선거의 승리도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윤 어게인 세력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호는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한정 지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한민국 1020, 30 대다수의 목소리인데 이것이 폄하되어서 사람들에게 한 줌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이라고 프레임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래서는 진짜로 선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윤 어게인 세력을 절연하자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을 절연하자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면 선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유가 대한민국 법의 집행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법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무너지는 법치를 바로 세우자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나 전투나 전쟁에서는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만술도 있고요. 미인계도 있고요. 게릴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까고 전면전으로만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침투술의 천재고 기만술의 천재고 이들과 싸우는데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전면전으로만 싸우자라고 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국심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이 광장의 힘을 모아서 국민의힘의 지지세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폄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우리 진영을 넘어서 중도를 설득하는 목소리로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우리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 51%를 설득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내는 길 믿고 쫓아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걸 수 있는 모든 걸 다 걸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요, 말 나온 김에 우리 당 의원님들께도 좀 말씀드릴게요. 빅텐트 쳐야지 이긴다면서요. 상김시대에 말씀하시잖아요. 언제적 빅텐트입니까? 무조건 확장해야 이긴다. 지금 그 시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빅텐트 쳐야 된다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외면하는 말을 합니까? 청년들을 향해서 니네들은 윤 어게인 세력이니 극우라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1020, 30 세대의 지지가 없이는 국민의힘의 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친구들의 윤 어게인을 단순한 언어로 생각하시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더 다양한 목소리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측으로의 연대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민의힘보다 더 우측의 주장을 하는 분들까지도 우리들이 안아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정도만 해도 레거시 미디어에서 우리 당을 저 물어뜯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무섭지도 않습니다. 우리 당을 이 발언들을 왜곡해서 선거 전략에 차질을 줄까봐 제가 이 정도 발언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게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 시원하게 싸워서 지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전략적인 싸움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믿고 힘 실어주시길 간청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수 최고위원의 대자유총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 말이에요. 빅텐트 쳐야 한다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윤어게인 세력으로 폄하하고 적대시하지 말라. 좌측으로의 빅텐트가 아니라 우측으로의 빅텐트를 쳐달라.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나 청년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저 수많은 기회주의자 기득권자 중도파리들이 딱하니 진치고 있는 곳에서 이른바 원외당협위원장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는 구석이 있겠습니까? 내 이 발언을 하면 당내에서 내가 엄청 공격을 받을 게 분명한데 그러나 나는 자유파 국민을 믿는다. 나와 함께 탄핵 저지 투쟁을 했던 현장의 그 수많은 자유파 국민들과 청년들을 믿는다. 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김민수 최고위원의 그 믿는 구석인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서 일부라도 담은 몇 사람이라도 이 김민수 최고위원을 공격을 해대면 당 내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진짜 자유파로서의 활동 반경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내 좌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내의 기회주의자 기득권자들이 정말 호시탐탐 저 김민수 끌어내리고 장동혁 대표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모르십니까? 더 힘을 실어줘야 될 이 상황에서 나무에 올라간 사람 흔들듯이 저는 그건 아니다. 그런 말씀만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직접 판단하십시오. 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 토론회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부정선거를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것도 한국말이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첫 마디 한 마디만 듣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부정선거를 부정했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저기서 공격들을 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선거 관련, 부정선거를 믿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로 시작되는 이 김민수 최고위원의 그 오리지널 발언, 그것도 한 4분 30초 정도 되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판단하십시오.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부정선거라고 100% 확신하는 국민들은 몇 프로나 되실까요? 한때 부정선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동의하신 분이 50%를 찍었던, 맥스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선거의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의 투명성은 아무리 가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김민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선거 다 아니다를 감히 어떤 누구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성관이의 말대로 성관이의 관리 부실, 그리고 성관이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까지는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집단적인 일탈, 만약 집단적 일탈이 일어났다면 부정선거일 겁니다. 세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야지만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드러날 것인데 세 가지 가능성 중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거제도에 허점이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는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선거제도가 개선돼야 된다고 믿는 분이나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가 투명하길 바라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국민의힘이 외치면 지방선거 전에 제도 변경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진짜 중도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민수가 이미 최고위원 자리에 오르고 나서 사전투표제 폐지하고 48시간 본투표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런 말을 한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지도 모릅니다. 힘을 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26년 2월 이번 달입니다. 조정훈 의원이 사전투표 인쇄날인 원천 차단에 대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25년 3월에는 신동욱 의원이 투표용지 직접 날인 및 중복투표 감시 강화에 대한 법을 발의하셨습니다. 25년 3월에는 장동혁 대표께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24년 7월에는 김민전 의원께서 사전투표 폐지 발의하셨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의 수많은 의원들이 사전투표 폐지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 발의하려면 최소한 10명의 의원이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 당의 최소한 10명의 의원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기 위해서 이미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도 힘없는 야당이라서 법과 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국민들께 설득을 하려면 여러분들께서 선거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선거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외친다고 이길 거였다라고 하면 이미 제가 본 것만 해도 10년 외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단지 부정선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바로잡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꿈꾸는 것이라면,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말대로 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내 표가 어떤 구간에서 갈리부실로 왜곡되고 있다라고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정선거 판결이 이미 났다라는 말이 많은데 그 판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 표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이거는 선거의 결과를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아니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300표, 200표가 아니라 단 한 표라도 잘못되었다면 선거제도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투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미 싸우고 있고 그 중심에 장동혁 대표가 이미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싸워달라고 계속 외치실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어떤 언어로 싸우고 있는지도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야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비난이다, 또 악의적인 공격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그 관련 발언을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판단하시라고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사실은 저보다도 10배, 100배 더 답답해할 사람이 김민수 최고위원 본인일 겁니다.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을 직접 출연 요청을 해서 직접 김민수 최고위원으로부터 좀 말씀을 좀 듣고 여러분께 전해드릴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는 변명이나 해명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장해야지.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제 본뜻은 이게 아니고요 라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해명하기 시작하면 그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그 순간 상실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김민수 최고위원도, 또 신동욱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조강한 최고위원도 지금 우리 자유파를 이끌어가는 주시부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디 가서 해명하는 거 듣고 싶지 않고 변명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이들이 당당하게 주장하고 당당하게 행동하게 하기 위한 힘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조건 없는 지지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무조건적인 지지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당원이 날 지지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나를 지지한다, 이런 확신이 없고서야 이 험한 정치판을 그야말로 사지에 지금 몰려있는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고 저 종북주사파 사악한 세력과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으니, 직접 들으셨으니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내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인데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승패의 기준이다. 참패한다면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4년도 안 된 정치인 장동혁의 정치 생명이 끝장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6.3 선거 필승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오세훈에게 한마디 딱 했어요. 당내 문제는 당대표한테 맡기고 시장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좀 경선 준비를 좀 제대로 해라. 또 한동훈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뭐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그 사람 더 이상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얘기할 이유가 없다. 또 전화 유튜브로부터 영향받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휘둘린다. 는 지적이 있다. 장동혁 대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했습니다. 나 그런 유튜브 채널 볼 시간조차 없다. 저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6.3 선거를 총지휘할 대표가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 채널이나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장동혁 대표도 김민수, 신동욱, 김재원, 조광한 최고위원도 저 고성고 TV 보지 말라고 합니다. 아 그거 볼 시간이 어디냐. 6.3 선거 이기기 위해서 밤을 새워야 될 판에. 그러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저 좌파 족벌 언론들이 뭐 고성국 TV에 나와서 이정현이 뭐 계엄 옹호 발언을 했다는데 뭐 하는 식으로 지금 뭐 공격을 하고 헐뜯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과거 발언을 다 고려하면 공관위원장 맡을 사람이 도대체 우리 당에 누가 있겠느냐. 공천을 가장 잘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임명했다. 공천 잘하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냐. 네, 정론 1심이었습니다.